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면서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얼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만성적인 편두통 때문에 괴롭고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요통이 낫지 않고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혈류가 안 좋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지은이 이시아라 니나,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시아라 니나, 2006년 테이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연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이시아라 클리닉에서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한 진료를 하고 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준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 특유의 월경전 증후군이나 여드름, 건조증 등의 피부 트러블도 혈류와 큰 관련이 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을 바꾸면 가능하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당한 혈자리를 주무르고 누르는 등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폭식과 폭음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목하기 바란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혈관, 혈류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필자인 나 역시 집에서 항상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매우 강력한 효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가능한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해보자.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꿀팁. 첫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둘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들, 생강,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등이 있다. 셋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첫째,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둘째,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셋째,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1.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인다. 2. 팔팔 끓었다면 약불로 줄이고 그대로 15분 동안 둔 뒤 불을 끈다. 3. 그대로 놔두어 50도씨 정도까지 식힌 후에 천천히 마신다. 차가운 물을 섞어서 식히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식혀야 한다. 마시는 양은 하루에 700에서 800ml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수욕, 족욕을 한다. 효과. 첫째, 단시간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므로 냉증을 개선해주고 냉증에서 오는 관절통과 두통 등을 완화시킨다. 둘째, 아로마 향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진다. 불면증인 사람에게 좋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진다. 욕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곧바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것이 수욕과 족욕이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서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진다.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몸 전체를 담그는 것보다 심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수욕과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양쪽에 준비해 놓고 교대로 담그는 방법을 추천한다. 40에서 42도씨의 따뜻한 물과 10에서 15도씨의 찬물에 교대로 담그면 냉온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진다. 또한 따뜻한 물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첫째, 헤어 드라이어의 온풍에는 뜸을 뜨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둘째,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단시간에 전신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뜸 대신 헤어 드라이어로 해도 효과 만점.
뜸은 약숙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의 특정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따뜻해진 부위의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 드라이어에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생강을 익혀 먹는다. 효과. 첫째, 생강을 가열하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생강 오일로 바뀌어 몸을 안쪽부터 더 따뜻하게 해준다. 둘째,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과 결림이 개선된다. 셋째, 신진대사가 좋아져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중심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생강은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대사를 높이고 냉증,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생강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유효 성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생강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하면 생강 오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생강 오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코코아나 홍차에 넣으면 매일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시도해보자. 한편 100도씨 이상으로 익히면 생강 오일이 사라지므로 후라이팬 등에서 직접 볶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넣자. 소금은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 소금을 고른다. 효과. 첫째, 천연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냉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둘째, 철분이 보충되어 빈혈을 예방한다. 셋째,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피로가 회복된다. 천연 소금에만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여겨지는데 소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제염이라는 소금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미네랄이 용해되어 사라진다. 품질 표시 라벨에 염화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정제염이다. 한편 이런 제조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과 햇빛으로만 말리거나 구워서 만드는 소금을 천연소금이라고 한다. 천연소금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천연소금은 해염, 암염, 호염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몸에 좋은 기름을 먹는다. 효과. 첫째, 등푸른 생선에 든 EPA가 혈소판의 응고를 막고 혈액을 맑게 하며 고혈압을 예방한다. 둘째, 기버터는 혈액을 정화하고 냉증이나 붓기를 개선한다. 셋째, 올리브 오일은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준다.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먹자.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함유된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몸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샐러드유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주 성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등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등푸른 생선의 기름에는 EPA라는 오메가3로 분류되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 들어가면 딱딱해진 적혈구의 막을 부드럽게 하거나 혈소판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래서 EPA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름 중 하나다. 그 외에 올리브 오일이나 기버터 등도 혈류를 개선해 준다.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효과. 첫째,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둘째,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셋째,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혈류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 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 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스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 토마토.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양파.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의 보고.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준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퀘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브로콜리.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 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양소는 봉우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도록 하자. 매일 흑초를 마신다. 효과. 첫째, 흑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둘째, 구연산의 힘으로 피로를 해소한다. 셋째, 아미노산과 구연산이 함께 힘을 발휘하여 지방을 연소한다.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다. 식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초가 가장 효과적이다. 흑초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숙성시키는데 그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초에 비해 유효 성분이 몇 배나 더 많다. 하루 30ml 정도를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자.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흑초의 초산 성분 때문에 소화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에 섞었을 때 산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꿀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마시기 편해진다. 운동 30분 전후에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올라간다. 목이 마를 때는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효과. 첫째,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둘째,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셋째, 카테킨이 스트레스 때문에 손상되는 간을 보호해준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으로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녹차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카테킨이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살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작용 등에도 효과적이고 다양한 이로움을 주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이 몸속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한다. 가령 혈소판이 모여서 혈류가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해 준다. 폴리페놀에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부 항산화 작용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자. 절인 음식을 먹을 때는 김치를 고른다. 효과. 첫째, 캡사이신의 작용으로
혈관이 넓어져서 혈류가 개선된다. 고혈압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 둘째, 에너지를 재빠르게 소비해서 비만을 예방한다. 장을 활성화해서 변비를 해소한다. 캡사이신과 유산균이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준다. 김치는 배추 등의 채소를 소금, 고추, 마늘 등과 함께 절여 발효시킨 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추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넓혀서 온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게다가 김치가 익으면서 생겨나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다이어트에도 최적화된 음식이다. 또한 캡사이신은 먹는 것 외에 피부로도 성분이 침투하므로 입욕제 대신 소량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효과. 첫째,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둘째,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활력이 생긴다. 셋째,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주름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가 밝아진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블랙푸드. 동양의학에서는 식자재를 적, 황, 녹, 백, 흑의 5가지 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띤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생명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장의 작용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장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임, 갱년기 증후군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블랙푸드는 젊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블랙푸드. 검은콩. 콩에 든 이소플라본의 작용에 추가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까지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검은깨.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한다. 또한 양질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다. 김. 김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도 풍부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목이버섯. 목이버섯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의 컨디션을 안정시켜준다. 톳. 철분,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등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빈혈,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해준다. 미역. 목이버섯과 마찬가지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붓기 해소에 도움을 준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첫째,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둘째,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셋째,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햇빛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체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가 튼튼해진다.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준다. 혈압이 내려간다. 체내 시계가 정상화된다. 밤이 되면 숙면과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다. 효과. 첫째,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둘째,
식사 후에 걸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셋째,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다. 걷기로 에너지 대사를 높이면 혈류도 증가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워킹이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00보 정도 걷는다고 한다. 1만 보를 걸으려면 그보다 2배 이상 움직여야 한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의식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특히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꼭 한번 시도해보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한다. 효과. 첫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원만하게 극복한다. 둘째,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생겨나서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의욕도 높아진다.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조언이라고 느끼는 말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쉽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진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의욕이 더욱 솟아오를 것이다. 자연을 자주 접한다. 효과. 첫째, 단 40초만 녹색 식물이나 자연의 풍광을 바라봐도 집중력이 높아진다.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상 위에 관엽식물을 놓아두고 바라보거나 자연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봐도 된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접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셋째, 심신이 지쳤다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기도 되찾을 수 있다.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의 혈류가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